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Vue.js의 개발 환경 준비와 그리고 템플릿 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바로 템플릿 뷰 파일은 템플릿과 스크립트, 스타일 이렇게 총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템플릿은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HTML 코드가 들어가고 그 코드에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스태치 문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작성한 데이터의 프로퍼티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HTML의 속성을 동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vbind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는데 vbind 콜론 그리고 클래스 또는 href, src 등등등 HTML의 모든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vbind를 생략을 해서 단순히 콜론 href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보면 A에 링크를 거는 태그인데 이 food라는 데이터가 지금은 애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동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소를 여기에 걸어줄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HTML의 속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었죠. 클래스 또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클래스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배열로 주는 방법과 오브젝트 형태로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오브젝트로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브젝트로 부여하는 경우에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이 중괄호를 하고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CSS의 클래스 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클래스 명은 뒤에 오는 조건이 성립을 할 때만 발동을 하고 이 조건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 이 클래스가 remove 클래스가 되는 그런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라는 디렉티브를 통해서 조건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div 태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코드를 날려주시고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h2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h2 태그 안에 당신의 나이는 땡땡땡땡 age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밑에 데이터에 age라는 거를 선언을 안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30살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30입니다. 만약에 30이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조건을 쓰고 싶어요. 자, 당신은 나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기 좀 그런가요? 네. 어른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줄 건데요. 바로 디렉티브로 vif라는 디렉티브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age가 18살보다 많으면 어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f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건, 참과 거짓이 반환되는 참과 거짓이 반환되는 조건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당연히 글씨가 나오겠죠. 글씨가 작으니까 H3으로 태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15살이라면 이 글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같은 레벨이어야 돼요. 같은 레벨이라는 거는 한 부모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한 부모 안에 형제 요소로 있어야 되고요.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신은 어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린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요. 30으로 바꾸면 당신은 어른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렌더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만약에 조건이 단순히 두 개가 아니라 이거거나 이거 아니거나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v
else if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이에 v else if라는 디렉티브를 적어주시고 조건을 적을 겁니다. 만약에 나이가 15세보다는 13세보다는 크고, 그리고 age가 한 18세보다는 작으면, 18세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네요. 자, 저장을 해보고요. 13에서 18에 적용이 되는 15를 적게 되면 청소년입니다가 나오고요. 10살이라고 하게 되면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라는 조건부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if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태그들 사이에 조건이 아닌 다른 태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린트에서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형제 요소여야만 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v-if 외에도 v-show라는 디렉티브가 있어요. 자, 그런데 v-show와 v-if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살짝 지우도록 하고 h2라는 걸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는 true라고 이렇게 불리언 형태의 데이터를 값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v-if display이면 그러니까 이 display는 true겠죠. 그러니까 if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vshow로 디렉티브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둘 다 똑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멘트를 확인을 해봐도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가 다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둘 다 당연히 false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HTML 코드를 보게 되면 자, v-if로 숨긴 녀석은 화면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HTML 코드가 생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vshow로 디렉티브를 적용시킨 이 문장은 디스플레이가 논의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네요. 자, show 얘는 if 저장을 하게 되면 네, show가 지금 디스플레이 논으로 코드 자체는 태그 자체는 생성이 되었대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면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단순한 HTML 태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런 코드 덩어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vshow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성을 해놓고 디스플레이만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 생성을 해놓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v-if와 v-show는 렌더링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v-show를 통해서 한번 불러놓고 없애지 말고 그냥 화면에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v-if처럼 완전 새롭게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v-if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s라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nimals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할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onkey, 그리고 rat, dog, 한 마리만 더 lion, 이렇게 4개의 동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s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h2에 v4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 배열을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여기 안에 in이라는 키워드로 앞에 인자를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자, 애니멀스를 돌리는데 그 앞에 인자로 애니멀이라는 아이템으로 하나 접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이 앞에 오는 이 인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에 맞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애니멀이라는 의미에 맞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애니멀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밑에 빨간색 줄이 생기고 있죠.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에러 메시지에 자, vbind key directive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반복문을 돌릴 때 이 반복문을 가상돔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가상돔의 고유의 요소의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key라는 속성이 필요해요. 이 key라는 속성은 고유의 값이 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monkey, rat, dog, lion 서로 다 다르니까 결국 이 애니멀이 monkey, rat, dog, lion이 되니까 각각의 고유한 값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애니멀을 키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HTML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키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요소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 형태보다는 사실은 두 번째 요소로 저희가 첫 번째는 이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는 인자를 하나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배열의 인덱스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걸 키로 사용을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 애니멀에 추가로 인덱스도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여기 안에 인덱스 왜냐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몽키의 인덱스는 0, 렛은 1, 독은 2, 라이언 3, 그 다음 몽키는 4 이렇게 인덱스라는 두 번째 프로퍼티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users라는 배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users라는 배열은 오브젝트를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유저의 name은 scalper 그리고 나이는 공개하면 안 되고 몸무게는 몸무게도 안 되고 그냥 직업을 할게요. 직업은 디벨로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는 메일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름이 스캘퍼가 아니라 존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철수 잡은 디자이너 PM이라고 할까요? PM female 자, 이런 식의 배열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을 반복문을 돌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UL이라는 걸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L 안에 리스트로 추가를 해볼게요. UL을 하는데 UL에다가 V4를 하게 되면 UL이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죠. UL 안에 들어있는 LI가 반복이 되는 게 맞겠죠. V4라는 걸 해주고요. 그리고 user in users 이 users라는 배열에 user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접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을 user라고 하게 되면 일단 키도 줘야 되겠죠. 키는 인덱스라는 거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두 번째 인덱스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보통은 인덱스로 하니까 인덱스로 하겠습니다. 키도 인덱스로 주고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오브젝트 이름만 나오도록 해볼게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름부터 나오게 해볼게요. 자, 유저 네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잡을 하게 되면 직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문장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직업은 이름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이름은 자, 유저 네임이고요. 직업은
유저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손쉽게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참고로 이 반복문 안에서 또 다른 반복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유저라는 배열 안에, 오브젝트 안에 취미 스킬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스킬이라는 배열이 또 다른 프로퍼티로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킬에는 총 3가지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여기에 스킬은 하나, 둘, 셋. 이거 똑같이 3개를 그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여기도 네,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배열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li 안에 또다시 p 태그를 통해서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한번 돌릴 텐데요. 여기 안에 유저의 스킬이라고 적게 되면,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또 반복문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v4. 자, 이번에는 유저스가 아닌 유저의, 그러니까 이 유저 안에 들어있는 스킬이 배열이기 때문에 유저의 스킬이라는 걸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스킬 또는 뭐 아이템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이라고 하고 키는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키는 그냥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으로 하고 여기 표시되는 거는 바로 아이템이 되어야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조건부 렌더링이에요. 자, 반복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반복문 하나만 남기고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이 출력이 되는데 조건을 함께 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키라는 애니멀은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배운 v-if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애니멀이 몽키가 아니면 출력이 안 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린트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v-if와 v-for는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 안에 저희가 if문을 이 v-for 안에 사용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스팬이라는 태그에 감싸고 여기 안에 if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저희는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h2 태그가 이 for로 인해서 생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팬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h2 껍데기는 생긴 겁니다. 자,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릿 코드예요. 템플릿 태그입니다. 템플릿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프래그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v4를 여기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h2를 출력을 하는 게 맞게 되는 거겠죠. h2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if animal을 여기에 걸어 주시면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열어보시면 네, div 태그 안에 h2가 딱 저희가 원하는 개수만큼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린트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린트 업데이트를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Vue.js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될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